죽음의 4학년을 드디어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4학년 때 배우는 양이 3학년 때 배우는 양이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약대에서 배우는 약물 합성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배우지 않습니다. 엄청난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는 똑같은 1년을 다시 리테이크 해야 되는 상황이 정답을 모르겠다 싶은 문제가 있으면 파이널 기간에는 거의 2주 만에 5kg가 빠질 정도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이스입니다. 미국 약대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죽음의 4학년을 드디어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문의들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셨던 질문들, 그리고 제가 3학년, 4학년을 거쳐오면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모아서 Q&A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혹시라도 오늘 제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약대 3학년, 4학년까지 마친 상태이고 2021년 가을학기부터 5학년에 재학을 해서 계속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영어로 수업 듣기는 어렵지 않은지, 혹은 강의를 다시 복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영어 자체가 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강의 듣는 데는 항상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학년 때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부분 90% 이상이 강의록에 다 적혀 있었기 때문에 강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4학년 때는 3학년 때와 달리 몇몇 과목들을 제외하고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의 한 20% 정도만 강의록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노트를 만들어야 되고 목차도 스스로 만들어야 해서 그 부분 약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혹은 강의록이 줄글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강의록 안에서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중요한 키워드나 중요한 정보 위주로 제가 취사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복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3학년 때는 정확히 강의 시간의 2배 정도가 걸렸던 것 같고, 4학년 때는 3학년 때랑 비슷하게 걸리거나 아니면 30분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강의를 들을 때나 노트 정리를 할 때 영어로 하는지 아니면 한국어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약간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영어가 한국어만큼이나 빨리 읽히고 중요한 내용들이 눈에 딱딱딱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통으로 영어로 노트를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랑 한국어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섞어서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내용들은 다 영어로 노트를 만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이나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한국어로 서머리를 해서 노트에 추가를 했던 것 같아요. 미국 대학교는 기말고사가 전체 전학기 배웠던 거 누적 시험이기 때문에 처음에 노트를 만들 때 잘 만들어 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한국어로 공부할 때랑 영어로 공부할 때 큰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처음 배우는 내용이고 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한국어로 배우게 된다면 확실히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거를 넘어서서 암기까지 되는 상황이지만, 영어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해는 되지만 암기까지 되는 상황은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본과 1학년이랑 본과 2학년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도 다룰 예정이지만 3학년이랑 4학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과적으로 말을 하자면 학업량이 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4학년 때 배우는 양이 3학년 때 배우는 양의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이 4학년 때는 강의록이 그렇게 친절하지가 못해요. 거기다 추가로 영어로 된 원서, 교재도 봐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셀프 치료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인데요. 아마 메디컬 분야에서 공부하시는 학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학교도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본인이 아플 때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엔 약대 3학년까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서 3학년을 마치신다면 아직까지 셀프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4학년을 마치시고 난다면 어느 정도 약물이라든지 항생제까지 다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4학년 이후부터는 자기가 아플 때 본인이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번째 질문은
약대 공부를 따라가려면 생물, 화학, 수학 모두 다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미국 약대에서는 한국 약대에서 배우는 약물 합성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을 조금 못하시더라도 엄청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계신다면 수업을 따라가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졸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화학보다도 생물을 엄청 잘 하시는 게 약대 과목들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수학 과목의 경우도 화학이랑 마찬가지로 엄청난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단순 산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수학 과목의 경우에는 영어로 된 지문을 매우 빨리 읽고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내서 계산을 하는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읽고 그 요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질문은 약대 과목들은 다 어렵기만 한가요? 혹시 쉬운 과목들은 없나요? 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취향 그리고 본인 공부 스타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반복을 통한 공부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스타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 과목이 다른 과목들보다 성적이 항상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본인 공부 스타일이 단순 생암기보다는 이해하는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수학 과목 이외에도 생물이나 화학 과목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8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암기를 하는지, 그리고 약 이름을 암기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진 않는지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4학년 때 공부하는 양은 3학년 때 공부하는 양의 거의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암기할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저는 4학년 때는 강의를 듣는과 동시에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3학년 때는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 노트 정리나 아니면 복습할 때 그때 암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약대이기 때문에 약 이름은 항상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주로 약 이름을 암기하는 스트레스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새로 배우는 내용에다가 플러스 미국 탑 200 약물 리스트, 거기다 플러스로 4학년 때 새로 주어지는 새로 배우는 신약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회사에 출근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야근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번째 질문은 만약에 한 과목이라도 페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페일하면은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못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들을 최소 C- 이상, 그러니까 D나 F가 나오면은 페일하는 거고요. 그리고 누적 GPA가 4.0 만점에 저희 학년은 2.7, 그리고 저희 밑에 학년부터는 2.8 이상이 돼야지만 진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만약에 4학년 때 한두 과목 정도를 패스를 못했지만 누적 GPA가 2.7이 넘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여름학기를 통해서 부족한 과목들을 메꾸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몇몇 과목들을 통과를 못했고 누적 GPA가 2.7이 안 될 것 같은 학생들은 저희 학교 학장님이랑 면담을 통해서 다시 그 학년 전체를 다시 수강하는 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누적 GPA가 중요하고 다음 학년 진학 기준을 만족시키는 GPA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1년을 다시 리테이크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번째 질문은 스트레스 지수에 관한 질문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매겨보자면 3학년 때는 10점 만점에 5.5에서 6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학년 때는 무조건 10 이상, 파이널 기간에는 거의 2주 만에 5kg가 빠질 정도로 그 정도로 매우 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임상 실습했던 경험들이 공부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 약국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미국 병원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요. 저는 미국 병원에서 로테이션을 3학년을 마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3학년 때 공부하는 데 있어선 한국 약국에서 근무했던 그런 경험들이 매우 큰 도움이 됐었어요. 특히나 약물 이름은 암기하는 데 있어서 이미 친숙했던 약물 이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암기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빠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병원에서 약 4주간 로테이션을 하게 된다면
주로 자주 처방되는 약물들 이름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게 되는데요. 4학년 때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제가 정답을 모르겠다 싶은 문제가 있으면 주로 교수님들이 정답을 임상에서 자주 처방되는 약물을 정답으로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4학년 때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총 11가지 질문으로 Q&A 영상을 찍어봤고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뵈도록 할게요. 안녕!